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적 일탈 이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지윤, 송유나, 신정은입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적 일탈 이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회 해체 이론과 긴장 이론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화적 일탈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집중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문화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보편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한 사회가 공유하는 의식주를 비롯한 언어, 예술, 종교 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시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문화적 일탈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 속 일탈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행동 양식을 보여왔으며 그것이 범죄와 어떤 연관성을 맺는가를 파악하여 새로운 정체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키워드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셀리는 20세기 초반 문화 갈등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는 모든 집단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행위 규범을 가지고 이것이 충돌하면서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보는데요. 형법은 주류 사회의 가치 체계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주류 사회의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고, 또 개인의 행위는 법보다는 가까이 속한 집단의 규범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 과정에서 문화 갈등과 법 위반이 초래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민이나 국가 간 병합과 같은 1차적인 문화 갈등이 있고,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세대 차이와 같은 2차적인 문화 갈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질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적인 시각은 1960년대의 비판 범죄학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범죄를 문화적인 충돌로 인식하면서 보편적인 현상을 묘사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범죄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은 근대의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많은 미국인들은 하루빨리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결과 기존의 주류 사회에 대항하는 반문화가 출현하게 되고, 권리 향상을 위한 민권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흑인 민권운동이 있는데, 이들을 이끌었던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피살을 당하면서 흑인의 목숨은 흑인이 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흑표당이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 6.8혁명과 프라하의 봄과 같은 운동이 전개되면서 민권법과 선거권법이 제정됩니다. 또 55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이 전개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이 와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서 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분열되어서 정부의 부정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히피가 유행했는데요. 이들은 장발에 수염을 기르고 긴 머리에 꽃을 꽂고 타이다이 문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또 록 음악을 즐겨 들으며 비틀즈와 같은 밴드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을 보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1960년대의 배경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건들을 겪으며 미국 사회는 드디어 구조적인 불평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머튼의 긴장 이론이 재조명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문화 갈등 이론은 집단 간 문화 충돌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봤다면, 일탈 하위 문화는 그 충돌 속에서 형성된 일탈 하위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차별 기회 이론은 일탈 하위 문화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차별의 기회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였습니다. 코엔의 일탈하위 문화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조산층의 가치와 규범을 제도적 수단으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지위 좌절을 느끼고 권위적인 것에 저항하는 반동 형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위 좌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비행소년, 칼리지보이, 쿠너보이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지위 좌절에 대응하는 방식 중 왜 어떤 방식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청소년의 비행 행위에 지나치게 단일화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일탈 하위 문화를 사회 구조적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였고, 이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일탈 하위 문화 이론으로 접근시켜 청소년의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 202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코엔의 이론을 통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학교폭력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기회이론과 낙인이론 등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는데요. 그중 하나인 클로와드와 올린의 차별기회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 이론을 통합한 이론으로 머튼의 이론을 수정하여 불법적인 기회를 접하게 되었을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으며 합법적인 기회가 차별적으로 분포하듯이 불법적인 기회도 차별적으로 분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론은 불법의 차별적인 기회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이 사진은 미국의 테러범 수용센터의 19개 갱 단원의 사진인데 범죄적 갱은 범죄 기술을 학습하고 성인 갱 단원과 상호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갈등적 갱은 패싸움이나 난동 등의 거리 폭력을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도피적 갱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등을 통해 이중 실패를 경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코엔이 비판받았던 것 중 상황의 다양성 속에서 왜 어떤 특정 방식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고요. 사회 구조 속에서 일탈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국 사회의 인종이나 성별 등의 요소가 차별적인 기회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으며 이가 일탈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일탈 이론의 정책적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워드와 올린은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동원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가난과의 전쟁 프로그램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주민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문화적 일탈 이론을 어떤 새로운 정책안을 만들지 고민하다가 청소년 문화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청소년 문화는 미디어의 발달로 언어의 질 악화, 신조어 창조, 사이버 도박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없어 기생수 새끼. 아니 지금 선생님 앞에서 저 맞았잖아요. 야, 네가 먼저 기생수라고 했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기생수가 뭐야? 기초생활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은 중학생 때 아는 형의 소개로 불법 도박 총판으로 일했습니다. 학교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있던 거죠. 저희 반이 30명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자 남자 반반 해가지고 15명이나 치면 그래서 한 9명은 앞에서 살펴보신 청소년 문화 중 저희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새로운 정책안은 학생 경찰 서포터즈 활동인데요.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 경찰 서포터즈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활동에 대한 목표와 구성, 그리고 실행 및 활동, 이 활동에 대해서 지원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경찰 서포터즈란 학생들에게 경찰의 역할을 부여해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에 대해서 예방하는 새로운 학교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 이름을 섀도우 폴리로 정하였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에게 경찰의 역할을 부여해서 이 학생들이 그림자처럼 몰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 섀도우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경찰팀 서포터즈 모집 포스터도 저희 조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먼저 사이버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게 하고 이 활동 친구들이 자신의 주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예방하면서 청소년 도박 범죄 문화를 막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도박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성인 도박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저희는 기대할 수 있으며 학생 서포터즈의 활동은 한 주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경찰청, 학교, 학생들 모두가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도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해서 범죄 예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학생 경찰 서포터즈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실행을 할 것인데요. 순찰팀은 주로 학교 내외에서 사이버 도박 활동이 학생들과 연루되어 있지 않도록 감시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온라인 게임 및 앱 활동을 하는 것을 은밀히 관찰 후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학생들이 많은 이용 시간을 차지하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속에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학생들 간의 온라인 대화에서도 도박과 관련된 언급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경찰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홍보팀은 가상도박 체험 부스를 운영해서 딸 수 없다는 도박의 본질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손실의 원리를 이해시켜주고 경험하게 해서 도박의 위험성과 승리의 가능성이 낮음을 직접 체감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저희 조가 직접 만든 포스터인데요. 홍보단은 이렇게 포스터도 직접 제작을 하여서 도박 예방 활동 캠페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팀이 있는데요. 상담팀은 도박에 피해를 본 학생이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사진과 같이 목소리 변조 상담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서포터즈 학생들에게 사이버 도박 범죄에 대한 법적 지식이나 분쟁 해결 방법,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과 지침을 제공하고,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지도해 줄 것입니다. 이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역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장까지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활동을 하면서 서포터즈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치료해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사를 두어서 상담을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고, 또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